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홈 DJ RD입니다. 네, DJ 운이입니다. 네. 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어, 물어보기엔 아직 먼저. 그쵸. 저 순간 당황했는데 저 요즘에 말할 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알바하는 곳이 아, 부평시장에서 만두피를 만드는 거기 유명한 네. 산곡 청년들의 네. 영원한 알바지 아닌가요? 이 바야흐로 최명철 형제님 때부터 저희 삼각교회 청년의 계보가 시작이 되었는데 뭐 그 후로 뭐 한준이 형, 창민이 형, 맞아요. DJ 현섭까지 네. 하다가 어떻게 이제 제 나이까지 내려왔는데 네. 다음 설은 아마 좀 더 어린 친구들이 했으면 잘 이어서 내려가고 있네요. 네. RD는 저와는 다르게 또 이제 한 가정에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쵸. 바쁘죠, 많이. 뭐 바쁘다기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또 가족끼리 다 엄청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지낼 것 같아요. 지냈습니다. 뭐 만두피나 이런 거 빚을 계획 없으신가요? 저는 근데 또 떡집을 하잖아요, 집에서. 맞네요. 만두보단 떡을 어, 풍성하게 먹고 만두는 사 먹는 걸로. 운이 하는 데서 사갈까? 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조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많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네. 조금 듣고 계시는 분 혹시 시장 좋아요. 들리실 다 지났구나. 그러니까 설 그렇지만, 끝나면 안 네. 할까 봐. 저번 주에 이야기할 거. 좋아요. 그럼 우리 만두청년 운이의 신청곡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반대말 같았던 주님과의 모든 것 그런 날 친구로 삼으신 깊음과 넓음을 헤아릴 순 없지만 매일 더 알게 하소서. 태양도 별들도 이 계절도 주님만의 이유가 있듯 나를 울게 하신 이유 눈물로 투는 시선 주님을 보게 하시려고 다시 웃게 하신 예수 주님의 간절했던 그 소원하러 나여서 눈처럼 빛처럼 햇살처럼 주님 뜻에 순종하는 곳 나를 울게 하신 이유 눈물로 투는 시선
내가 걷는 이 좁은 길 주님과 나의 이유 하나하나 찾아가는 길 우리 다시 만날 그때 그 어떤 이유조차 영원히 필요 없겠죠. 제 신청곡이었죠.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게스트를 소개할 또 시간인데 정말 제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네, 후배라는 건 이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건가요? 아니요, 사실 중학교인데 사실 중학교에 이제 후배 표현을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중학교를 어떻게든 인연을 네,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나왔다는 느낌?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 좀 음.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친구인데 알디는 이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을까요? 저는 목사님 설교 때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상거교회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저 뭐 결정적 힌트 드리자면 뭐 의대생이다. 이 정도까지 하면 끝났네요. 이제, 네네. 그럼 이제 모셔보도록 네, 할까요? 바로 모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는 김도윤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교회 8순 23살 김도윤입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또 후배라고 했지만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알디도 좀 이야기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없죠. 그냥 옛날에 탄자니아 갔을 때 이렇게 배웅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잠깐. 그래서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면서 놀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요즘에 뭐 그러니까 지금 네, 뭐예요? 방학 기간인가요? 네,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학교는 아예 안 나가서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편하게 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사실 크게 아팠던 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열이 조금만 나도 되게 맞아요. 조심스럽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 라디오 들으면서 DJ 분들께서 아침 7시 반부터 촬영하셨다고 사실 이게 다 저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날 아파가지고 네. 사실 원래 도유 이 게스트가 먼저 이렇게 섭외가 되었었는데 또 이렇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또 촬영하고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또 첫 평일날 녹음하는 게 거의 맞아요, 처음 맞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새롭네요. 그러니까 도윤이라서 가능한 음. 다른 게스트였으면은 야 뭐 평일날 하냐고 이랬을 텐데 또 도윤이와 얼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했는데 뭐 하고 노냐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저요? 저 너무 이게 조금 젊은 나이인데 조금 많이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운동을 자주 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가끔씩 산에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또 나랑 맞는 친구. 그러니까 운이도 산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렇구나. 울릉도로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아. 산을 사랑하게 됐어요. 혹시 어느 산 가세요? 저는 뭐 계양산도 가고 동네 원적산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랑 한번 꼭 같이 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좋습니다. 저는 가서 또 쓰레기까지 줍는 타입이라서 네. 플로깅이라고 네, 하나요? 플로깅 그거? 하는 거 진짜 인스타에 대단하네. 뭐 인증도 하고 하면은 쏠쏠해요. 네. 또 취미가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연락 한번 다행이네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도 그 의대생들은 네. 방학도 없이 바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또 지금 쉬고 있다고 하니까 또 물어보고 싶어요. 또 의대생은 근데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의대생을 간 게 아니라 이제 의대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막 장래 희망의 꿈 써서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단 한 번도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특별한 꿈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이제 막연하게 중학교 시절에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과보다는 문과 쪽으로 진학해야겠다라는 그런 오 진짜.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좀 비밀이긴 한데 제가 왜 수학, 과학보다는 약간 어문교를 더 좋아했거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수학이 약해요. 그런 얘기 와, 가끔 그런데 라디오에서. 의대생, 그런데 의대생. 반전이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중학생 때 학교에서 학교 기도회를 이끌게 돼요. 제가 처음 기도회를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와, 청년 라디오 메인 PD시죠. 우리 우니께서 김다운 형제님께서 저희 중학교에 학교 기도회를 처음 만드셨어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네, 오. 제가 상공남 중학교를 나왔는데 명문 중학교죠. 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쵸, 그쵸. 네. 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세우시고 또 이어 내려져 온 기도회를 저도 이제 중3 때 이어 맡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회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회도 좋지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만의 예배를 준비해 봤어요. 준비 찬양하는 친구가 찬양하고 뭐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와. 저희가 시작했지만 급이 다르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 상곡교회 임재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설교를 받아 적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카피한 저만의 설교 원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설교를 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저희만의 학교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 학교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와줬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제가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커서도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제가 너무 믿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 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말을 선뜻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또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고민을 해보았어요. 제가 뭐 감히 신학을 전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무엇을 전공하면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의학을 전공해야겠다라고 그때 처음 그래서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의학이라는 게 사람의 영과 육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되게 네, 약간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 주제에 너무 거창하고 가분한 꿈이긴 한데 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의사를 꿈꾸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네, 급 전향해서 이제 좋아요, 좋아요. 들으면서 진짜 저 놀랄만한 그런 어떤 도윤이의 행적들이 느껴졌는데 목사님의 뭐 설교를 카피해서 원고를 만든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어린 나이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제 도윤이랑 저랑 또 같은 학교였다 보니까 제가 상공남 중에서 학교 기도회 할 때는 엄청 소소하게 5-6명 이렇게 모여서 하고 그랬는데 도윤이 때는 또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또 굉장한 부흥. 폭넓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사실 좀 학교 기도회 분위기나 그럴 때 어땠는지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학교 기도회장이 아니었죠. 이제 다른 형들이 이끄시던 기도회 자리에 가서 저희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회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매번 저희들의 이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학교 기도회고 또 상곡교회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여서 학교 기도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다만 저는 진짜 운 좋게 정말 감사하게 그 부흥의 순간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런 어린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겸손하기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회가 부흥되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척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올 법한 네네네. 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이런 청년이 또 이렇게 있다는 게 이렇게 제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학교에서 60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첫 목요 예배 때 정확히 12명의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회가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나와 주었었거든요. 제가 하루는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이 자리는 참석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의 대답이 이 자리에 오면 왠지 모르게 자신들의 마음이 좀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들의 대답을 통해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 친구들의 마음에도 함께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들 사이에서 기도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좀 나기 시작해서 예배 자리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은 이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별로 학년별로 쪼개서 와. 일주일에 2번, 3번 드리다가 학년 말에는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수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뿐이에요. 다만 저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학교 기도회 표가 있어요. 저희는 표요? 기도회도 표가 있는데 어.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말씀으로. 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뭐 2명이 모이건 3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300명이 모이건 그 인원수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나 함께 하실 그쵸.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소년 분들이 계시다면 많을 거예요. 와. 여러분도 함께 학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건이 만들어지지는 맞아요. 않잖아요. 분교 근데- 자체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고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또 함께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 역사책에 맞아요. 한 몇 페이지를 이렇게 들은 느낌으로 와. 근데 이게 엄청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그쵸. 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졸업한 똑같이 지도. 이어서 했었었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 막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기에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도 할 수 있는. 네. 지금은 좀 그 문득 궁금한 게 지금 학교 기도회는 잘 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네요. 청소년 교회에서 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이어져 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또 사실 댓글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처음 교회에서 맡았던 사역이 학교 기도회장 대표였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네네네. 이제 우리 각 학교에 지금 학교 기도회장 친구들이 다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매주 모여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말씀도 보고 학교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기억나요? 샘 지하에서 항상 모이고. 맞아요. 아. 빨리 방 빼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순장 모임하고 있어. 빨리 나오라고. 하여튼 진행 계속 되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저는 너무 들으면서 또 감사한 게 제 언급을 살짝 해주셨잖아요. 저희 때부터 뭔가 시작이 됐다. 근데 저희 때는 그냥 그때 전도사님이 너네 학교 기도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살짝 반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 시작이 그럼요. 씨앗이 뿌려지면 또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맞아요. 키워주셔가지고 도윤이 때 본이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딱 시작한 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네, 너무 10년 전인데 중학교 때가 네, 와, 너무 중학교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래서 새록새록 생각이 났습니다. 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의대. 저는 이게 막연하거든요. 사실 그냥 막 TV 드라마에서만 많이 접했지. 실제 제 친구 중에 의대생이 없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고 또 청년 중에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어때요? 공부할 만한가요? 사실 의대가 6년이에요. 근데 6년 내내 이제 막 공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6년이 2+4년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아예.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2년 동안은 이제 예비 과정이라고 해서 예과라고 부르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이제 본과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 이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제 올해 대학교 4학년인데 음. 의대 내에서는 뭐 4학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음. 않고요. 이제 본과 2학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과 2학년이라는 건 예과 2년 마치고 본과에 들어와서 이제 2년 차라는 건데 좀 복잡하네요. 네. 근데 이제 예과 때는 정말 전형적인 대학생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학점도 그냥 다른 학과랑 비슷하게 한 학기에 한 18학점 정도만 들으면 되고 지금 몇 학점 들으세요? 지금 저요? 저는 15학점. 그러니까 네, 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제 학점을 저는 15학점 이상 듣기 네,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이마저도 사실 교양 수업이 절반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여유로워서 막 저는 다른 수업들도 새로운 수업들도 막 찾아서 듣고 그랬었어요. 뭐 또 학급하셔가지고. 아이 그건 아닌데 막 경영학, 법학, 아. 뭐 윤리 이런 수업도 들었었는데 그런 오. 과목을 교양처럼 지금 들으셨다는 건가요? 경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경영대 전공 수업을 막 이렇게 저는 교양으로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진짜. 역시. 그리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나름 그래도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학원가에서 조교 활동부터 했어요. 돈이 네. 좀 다르죠 우리랑.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다양하게 했다고 했는데 네. 학원과 그래서 이제 조교 활동. 학원에서 이제 네. 출석 체크하고 뭐 질문 네. 받아주고 이제 이런 것도 시작해서 과외하고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렇죠. 과외도 하고 나는 네. 마트 캐셔, PC방 알바. 네, 그냥 다양하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그냥 학원에 또 가르치고 관리하고 하는 거라. 재밌다. 네, 그쪽이네요. 네. 재밌어요. 도윤이한테는 이게 다양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경영학 수업 듣고. 경영하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쪽도 원래 문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다고 약간 하니까, 적성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서 저 뭐 이것도 음. 궁금했던 게 뭐 대학 생활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거랑 음. 또 설레는 일, 약간 로맨스 이런 거를 저는 그런 의도로 한번 질문을 해봤던 거. 설레는 일이요? 네, 약간 또 저도 빨리 저에게 이성간에. 설레는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이말 삼초래잖아요. 이말 삼초라고 그게 혹시 뭐예요? 아세요? 2말 3초요? 이게 요즘 신조어인데 2학년 말이랑 3학년 초까지 그런 설레는 일이 안 찾아오면 이제 평생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일리 있다. 그게 요즘 그쵸, 이렇게 그쵸.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조가 생겼군요. 저도 벌써 이제 옛날 사람이네요.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그래도. 저 3학년입니다. 4학년인데 3학년 수업 듣는 그런. 네, 그래서 뭐 그러면 좀 의대 쪽에서 또 기억 남는 네. 일이 있겠네요.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이제 의대생들의 공통 답변일 거예요. 해부가 가장 기억에 남죠. 오. 그래요? 이제- 저는 사실 별로. 본과에 이제 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와. 이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해부거든요. 네. 우리 몸의 뼈, 근육, 신경, 혈관 이런 것들 이제 모두 외우는 게 해부학인데 외우는 게 해부학이군요. 이게 좀 깜짝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게 대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네, 알디께서는 우리 네. 인간의 나 뼈가 무서워 지금. 인간의 뼈가 총 몇 개일 것 같으세요? 감이 안 잡히네. 200개? 운이께서는요? 운이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저는 몇천 개. 몇 천 개? 네. 의대생들 다 죽으라는 소리시네요. 몇 천 개를 다 외우라고. 정답은? 네, 근데 알디가 진짜 너무 정확하셨어요. 좀 소름 끼칠 정도로 200개요? 정확히 206개거든요. 와우. 나 완전.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의대를 가볼까? 그 뼈 하나하나에도 이제 다 이게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외우는 수업인데 이게 이제 이론도 중요한데 진짜 인간의 뼈가 206개인지 뭐 근육은 진짜 이렇게 붙어 있는지 직접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부학 기간에는 이제 매일 같이 점심 먹고 저희 대학교 모 병원에 있는 지하 깊은 곳에 가요. 이제 좀 비밀스러운 공간에 가서 살아생전 이제 의과대학 발전과 또 의대생들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신 정말. 분들로 실습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분들의 시체가 아니라 이제 카데바라고 부르는데 한 카데바당 6명 정도가 이제 조를 이뤄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메스를 잡고 시신을 이제 해부하죠. 처음에는 이제 온전한 시신이었던 분이 나중에는 이제 막
뼈만 남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충격적이라서 아무래도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려고 이제 의술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또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네요. 되게 그게 설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한 20초만 빨리 감기를 해주세요. 이게 어. 처음 얼굴 부위를 이제 막 해부하는데 막 안구 관찰 위에서 막 눈도 빼내고 뇌관찰 위에서 두개골로 이제 톱도 다 이렇게 두개골도 절단하고 이제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뭐 공포 영화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소재로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런 해부학 교실 막 이러면서. 그런가요? 저는 공포 영화 안 좋아해서 안 어우, 보는데 저도 왠지 그런 절대 내용이 못 봐가지고 있을 공포 법한. 영화를 상상만 해도 뭐 이렇게 손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리지 않나요? 그걸로 인해서 약간 내가 이제 의대가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본과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해부학이라는 게. 근데 본과 오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적으로 좀 더 네, 우선 개강이 너무 빨라요. 이게 라디오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2월 15일 날 나가는 네, 거잖아요. 월요일. 아마 네.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개강을 했을 겁니다. 아, 벌써 힘드네요. 네. 반대로 종강은 또 늦고 음. 또 들어야 하는 학점도 전공 필수만 30학점이거든요. 고등학교네요. 심지어 개인 면학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 모두가 이제 늦게 야자하고 면학실에서 완전히 와, 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미 1년을 했던 거고 그쵸. 이제 2년차째로 네. 접어드는. 무엇보다 이게 시험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2, 3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 끝나면 또 다른 시험 이어지고 1년 내내 이제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정말 의학이라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나 그렇게 인간을 정교하고 복잡하게 만드셨는지 왜 이렇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농담이긴 하지만 네. 그토록 본과 생활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그래도 청년교회 통해서 참 많은 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월요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저는 항상 라디오를 듣는데 애청자시구나. 저 1화부터 한 파이도 빠지지 않고 듣고 진짜요? 있어요. 네네. 와,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참 많은 위로를 얻는 것 같고 또 사실상 제가 학기 중에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주일에 상국교회 예배도 참석하기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또 상국교회 예배를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드릴 수 있게 되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게 매주 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역시 의대생 그 스리생 그 보시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맞나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안 그러니까 의대생들 의사들은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손발이 오글거려가지고 못 본다 하더라고요. 관심 너무 틀린 없구나. 내용도 되게 많고 이래가지고. 저는 들으면서 나라면은 이 생활을 못 버티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나와 다르게 이런 분야에서 또 힘써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맞아. 생각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또 애청자. 그럼요. 그것도 너무 힘이 되네요. 누군가 위로가 된다는 그 말을 듣는 게 또 큰 힘이었습니다. 가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너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이제 또 수능 끝나고 이제 겨울 이제 지금 한참도 아직도 이제 입시 거의 끝났고 이제 그런 시즌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잖아요. 또 근데 아무리 잘해도 힘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우선 근데 일단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좋아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아까부터 이게 과분하게 자꾸 이게 막 띄워주시는데 어떻게 저는 이게- 받아줘야 되죠? 이거는? 이게 감사하면서도 이게 좀 부끄러운데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어디 하나 이렇게 잘난 곳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만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고3 막바지에 수능도 이제 다 보고
이제 입시 결과만 기다릴 때 그때 사실 저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수능을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평소에 어, 모의고사 보던 그런 거보다. 네네. 저는 대학교를 수시 전형으로 준비했었는데 이게 수시라고 해도 이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잖아요. 이제 그쵸, 수능에서 그쵸. 최소한의 등급 이상을 받아야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가 수시 6장을 다 의대를 썼어요. 근데 6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최저 등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을 좀 많이 못 봐서 수능이 이제 끝나자마자 제 수시 원서 6장 중에 5장이 바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어. 그래서 남은 대학교가 이제 그 최저 기준 없었던 음, 그 학교 하나만 남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최저 등급이 없다 보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몰리는 학교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쵸, 이제 아무래도. 면접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그 면접에서도 말을 좀 못했거든요. 진짜요? 말 지금 되게 진짜 잘하시는데. 아니 저는 면접 문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렇게 뭐예요? 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앉으래요. 그래서 첫 질문이에요. 첫 질문이 이제 김도현 학생은 21세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과거 마키아벨리의 군주로가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세요. 아니 그걸 의대에서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 그걸 듣자마자 아 저를 떨어뜨리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정말 어렵다. 어렵더라고요. 마키아벨리. 예. 그 고등학생이 너무 가혹한 질문 아닌가요? 와, 아니 뭐 대답을 잘 못했을 법한데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실제로 면접에서 말을 잘 못해서 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면접도 다 끝났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선생님도 친한 친구도 심지어는 부모님의 위로도 그때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상곡교회에서 20일 기도회라는 거를 진행했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집사님들이 샘 카페에서 뭐 빵이랑 맞아요. 계란 같은 것도 엄청 이제 막 맛있는 거. 맞아요. 그러셨구나. 식사로 막 준비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네. 사실 제가 근데 사실 그 자리 잘 안 가거든요. 근데 20일 기도회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 예배 끝나고 저도 조금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빵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 교회 임효영 사모님을 딱 마주쳐요. 아마 이제 사모님께서도 이제 제가 수능을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 또 그때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한마디를 해주세요. 도윤아, 하나님은 선하시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참 그 한마디에 제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마음이 엄청 무거웠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다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가 수능을 못 본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의사라는 꿈을 처음 주신 하나님,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론 그 꿈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지금 약간 눈시울이 촉촉해 저요? 보이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근데 어떤 인간은 사실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로가 된다는 말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후로는 마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는 걱정도 해주시는데 정작 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오직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시고. 그 임효영 사모님의 한마디 저 뭔가 상상이 가네요. 그 약간 도윤아. 음성처럼 이렇게 딱 박혔을 것 같은 그런. 네, 와 새벽기도도 어떻게 도윤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갔으니까 그거를 들은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막 상심하고 그랬으면은 그 자리에도 잘 안 가고 막 그랬을 텐데. 사실 상심했었죠. 그래서 사실 고3 별따기를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때 현역 때 그 자리를 안 갔어요. 이렇게 상심해서. 잠수 타가지고. 근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요. 또. 그랬었거든요. 네. 역시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뭔가 맞아요.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그 선하시다라는 말이 맴도네요. 뭔가 계획이 선하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좀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더 큰 계획을 믿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죠? 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사실 더 궁금한 점이 많은데 네, 2탄 해야겠어요. 좋아요. 2탄 저희 2탄 할 사람들이 좀 많네요. 그러면 좀 더 마지막으로 뭐 할 이야기들은 좀 클로징 멘트에서 좀 더 나눠 보는 걸로 하고 저희 이쯤에서 그러면 한번 신청곡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도윤의 신청곡 김윤진의 광야를 지나며 듣고 또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려오신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청년교회 라디오 홈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됩니다. 게스트 추천, 사연, 신청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 유튜브 게시물의 오픈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 바이블 스케치, 매주 금요일 8시 반 워십 트레인에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또 2월 20일 토요일 8시 청년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이라는 말씀 주제로 준비하고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청년 여러분들을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15순 이은지, 19순 최인경, 16일 19순 최지연, 17일 2순 최정민, 15순 주영미, 19순 유남경, 18일 2순 손가영, 20일 18순 박현민, 21일 19순 홍성빈 모두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신청곡으로 김윤진의 광야를 지나며 듣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도윤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들어야 할 때군요. 만약에 제가 수능을 잘 봤다면,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제가 가고 싶었던 학과에 비교적 쉽게 합격을 했다면 저는 아마 대단히 교만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겸손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랬으면 이 모든 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합격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능의 결과물을 통해 저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처참히 저를 깨트리셨던 것 같아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제가 그때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남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약간 오프닝 때도 나왔던 멘트인데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정말 이 가사가 너무나도 이게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상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최저 등급 없는 학교에 이것도 예비 1번으로 붙게 돼요. 이것도 참 하나님은 끝까지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예비 1번 이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등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결코 제 힘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셨음을 고백하게 하도록 하신 다음에 그 예비 1번이 또 빠져줘서 지금 또 정말 감사하게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할 얘기 아직 너무 많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또 네, 그런 걸 또
다 할 수 없이 또 아쉽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라디오 게스트로 나온 소감은 어때요? 사실 라디오에서 이제 대학생활 좀 이야기 좀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우 자꾸 제 대학생활 힘들다는 불평만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재밌어요.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두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때로는 힘겹고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청년교회가 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우리 또 청년교회 네 또 좋겠어요. 또 중보기도의 힘은 또 되게 크고 또 그 맞아요. 기도를 통해 저는 분명 서로가 참 많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부터가 최소한 이번 주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청년교회 위해 또 상곡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마음을 전해주시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주라도 꼭 서로를 위해서 어. 기도하기로 합시다. 좋아요, 또 좋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잊지 않고 하면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친구한테 좀 응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도윤 형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쯤에서 또 도윤 형제가 다음에 나왔으면 하는 게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이은지 사역자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나올 때 됐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도 청소년 순장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교구의 교구장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청소년 교회가 이제 막 여러 교구들로 나뉘어져가지고 뭐 한 교구에 교구장 한 분이랑 뭐 두세 명의 순장들 이렇게 함께 사역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제 교구장이셨거든요. 물론 상곡교회 모든 순장분들이 진심으로 순원분들 사랑해주시고 또 너무나 잘 섬겨주시고 저를 섬겨주셨던 모든 순장님들 분도 너무 다 감사하고 너무 좋으시지만 특히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이은지 사역자님의 섬김이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학교 그 학교에 신방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야자해야 돼가지고 일부러 저희 학교 그 저녁 먹는 시간에 석식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마다 초코우유랑 바나나 우유를 그렇게 많이 사다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항상 저한테 남는 우유들로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들도 신방하고 또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감사함과 고마움이 지금도 너무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막 그런 걸 막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참 이은지 사역자님께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또 상곡교회 내에서 모든 순장님들 분들이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은지 사역자님을 라디오에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꼭 나중에 이은지 게스트가 온다면 꼭 해야겠어요. 한번 예전에 섭외를 하려고 또 해봤었는데 조금 그때는 또 시간이 안 맞았는데 한 번 더 도윤 형제 이제 또 좋아요. 신청이 있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네네 맞아요. 꼭 한번 만나오는 걸로. 언제 끝날까요? 빨리 끝나요. 당장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는 거 그런가요? 아니면 뭐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전화라도 해서 근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윤 형제가 또 한 곡 신청해 주셨어요. 마커스의 시선을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가 있어요. 제가 웰컴 하면 같이 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웰컴. 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해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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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